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수능 21번 좀 논란의 해설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같이 해설을 하면서 어떤 해설이 정확한 해설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과학자들이 have no special purpose라고 나왔습니다. EBS에서는 이 purpose를 가지고 강점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구매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리고 구매하다라고 해석하려면은 당연히 뒤에 뭐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을 구매하다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정,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결정이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매하다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펄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펄셔스가 보이시죠? 체이스입니다. 쫓아가답니다. 쫓아가서 잡는 과정이 펄셔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쫓아가서 뺏는, 노략질하는 그런 의미도 쓰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되다 보니까 땅 같은 거를 뺏는 과정도 펄셔스에 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굉장히 넓고 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 펄셔스를 배울 때 by와 동의어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영어에는 사실 알고 보면 동의어는 없습니다. 펄셔스는 제가 굉장히 땅, 큰 것들을 취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y는 그냥 물건 사는 거, 하지만 펄셔스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은 자,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핸드폰 같은 경우가 그 시장을 전체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러면 독점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펄셔스를 강점이 아니라 독점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결정에서 독점을 할 수 없다. 즉, 결정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호과학자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연역입니다. 연역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연역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과학자 나왔습니다. 과학자. 그냥 모든 과학자. 그 다음에 기후과학자. 범위가 좁아지죠. 이런 것들 보시면은 바로 연역으로 보시고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후과학자가 no more, than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건 어려울 게 아니라요. 이 구문도 사실 수능에 나온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no more, not more 필요 없고요. 사실 갖다 보셔도 되지만 그는 not이냐 no의 의미 파악만 하시면 사실 이 문장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he is not a teacher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선생이 이다 아니다의 의미만 주는 거예요. 그냥 선생이 아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no를 썼을 때는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는 선생인데 야, 걔는 선생 자격도 없어. 선생 자격도 없는 애야 라고 나타낼 때 바로 no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호과학자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그쵸? 헬스케어 리폼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물리학자도 나왔죠. 물리학자도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자, 여기가 바로 이번 수능에서 나왔던 오류입니다. 처음에 도덕, 윤리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벌, 집합, 벌, 군집, 벌떼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대로 된 글이라면 여기서 도덕, 윤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 몰라도 그냥 도덕적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결정할 필요 없다. 뭐가? 물리학자도 이거는 뭐 동물 거기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콜로니 같은 경우도 식민지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콜로니는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한 명이서 농사 안 짓죠. 같이 무리 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로니 아실 때 뭐까지 아시면 굉장히 좋냐면요. cultivate, 경작하다입니다. culture, 문화고요. till 역시 경작하다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 culture 이 단어는 제가 뭐라고 했죠? 콜로니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걸 콜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같고요. 그러면은 컬처에서 같은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균 같은 것들이 같이 모였으면은 세균 같은 것들이 배양되다 라는 의미까지 있으니까 꼭 밖에 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꼭 식민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식민지가 아니라 어떤 예술가들이 있어도 그 콜로니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예술가 집단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비콜로니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 그게 무너지는 원인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도덕, 벌 나오면 사실 글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도덕이 나와야 글이 괜찮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일단 펄셔스, 중학교에도 나오는 단어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해설 강의나 해설지에서조차 틀렸던 단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확히 펄셔스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논리상, 글의 논리상 윤리 도덕 나와야 된다. 혹시 벌 나왔으면 사실 여기 논리적 이상함도 느끼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독해하셨다면 조금 글이 이상해도 윤리를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제대로 독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능 21번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해석이 뭔지, 그리고 지문에서 잘못된 점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저희가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지문에서 어떤 어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할 거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언급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케이, 됐어.